저는 오늘 1호선을 타고 2번 출구로 나와 빛한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빛한의원에는 뭐가 있냐? 제가 최근에 애청하는 나는 솔로,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4기 영수님으로 나왔던 그분이 운영하는 곳이 바로 빛한의원입니다. 제가 위스키를 사러 제기동 양령시장 근처에 이 상점을 몇 번 갔는데요. 그 상점의 길목에 이 바로 빛한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빛한의원이 그 영수님이 운영하는 곳인지 어떻게 아느냐? 지나가다 보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자신의 출연 사진, 어떤 프로필 사진까지 꼼꼼하게 입구에 다 박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나는 솔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좀 물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터뷰를 요청해봤는데 흔쾌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처음 만납니다. 나는 솔로 4기 영수님, 본명은 이상진 한의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한의사 이상진님 모시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사실은 어떤 사심이랄까요? 나는 솔로 애청자로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근데 마침 지나가다가 정말 대문짝만하게 박제되어 있는 그 사진들을 봤다. 마침 이쪽을 지나가시다가. 예. 근데 보통 그렇게 좀 사진을 많이 해놓나요, 한의원들이? 안 그렇죠. 그거는 역시 관종의 발로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관쪽이긴 하지만 예. 한의원 외벽에 그렇게 제 사진을 막 그렇게까지 예. 그 정도 관종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사진을 걸어놓은 이유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 조금이라도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 예. 보고 뭐야 이 사람 뭐지 하고 예. 여기 한의원이구나 이런 관심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걸어놓은 측면이 큽니다. 나는 솔로에 출연한 사진도 곧바로 지금 박제돼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것도 어떤 출연하고 직후에 바로 단 건가요? 출연 직후는 아니고요. 이제 방송 나가고 나서 거기에 원래는 테스형 드립이 있었습니다. 테스 형. 재작년에 네. 그 이제 나훈아 선생님 이제 네. 컴백했을 때 테스형 드립을 가지고 네. 어르신들을 이렇게 좀 후킹을 하고자 그게 붙잡았었는데 네. 이제 테스형 드립이 좀 네. 이거 좀 드립이 이제 철이 지났는데 뭐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다가 방송 나갔으니까 그래 이걸로 바꾸자. 예. 그래서 바꾼 거죠. 어떤 홍보 목적으로 나간 것 아니냐는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홍보 목적이 전혀 1도 없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정말 진지하게 정말 인연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네. 없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네, 그 얘기 그렇죠.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려고 봤더니 이제 맨사더라고요. 맨사에 대한 자부심 있지 않았나? 자부심이 없진 않죠. 그러면 맨사 언제 획득을 하신 거예요? 멘사 제가 들어간 건 2009년도에 네. 멘사 회원이 되었고요. 멘사가 뭐 엄청 대단한 네. 모임이라기보다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저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제 주변에 네. 좋은 친구들 다 멘사로 인해 생긴 인연들이 많이 있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방송에서 왜 멘사인 거 얘기 안 했냐. 네. 굳이 누가 뭐 묻지도 않는데 너 혹시 뭐 멘사세요 하면 멘사 어떻게 알았어요 네. 하겠지만 그야말로 안무랑궁이잖아요. 네. 네, 이제 안무랑궁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까 뭐 자부심 이야기 하셨는데 네. 제가 멘사인 게 뭐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자랑할 건 아니어서 그것을 그냥 알아볼 사람만 알아봐라 정도로 하는 딱 은근하게 그냥 네. 저의 멘사를 드러내는 방식이 이메일 어드레스. 근데 지금 우연히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이 이제 시선 방향에 있는데 온통 게임뿐이에요. 그 게임도 한두 개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를 즐기시는 것 같은데 특히 블리자드 게임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싶네요. 네, 맞나요? 그렇죠. 블리자드가 요새는 좀 진짜 주춤하지만 네. 진짜 한 20년 전에는 네. 블리자드가 정말 한국의 어떤 네. 청소년들을 좀먹는다 싶을 정도로 그때 스타크래프트를 시작으로 뭐 디아블로, 뭐 워크래프트, 나중에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등 미친 회사였죠. 최근에는 뭐 디아블로 2 리저렉션, 그리고 하스스톤 뭐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365일 중에 360일을 술 먹는다. 라고 하셨는데 360일 술 먹고 온통 게임밖에 없고 이러면 이게 게임이 깔려 있다 뿐이지 게임이 깔려 있다 뿐이지 지금 플레이 시간은 이건 여기 원장실이고 플레이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미미하다. 그렇죠. 깔려 있을 뿐.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뭐 굳이 숨길 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게 이 방송 장비들이 있잖아요. 마이크도 있고. 제가 2016년 17년도에 트위치에서 학고 스트리밍을 했었습니다. 2017년. 스트리밍을 했었는데 주로 평균 시청자 수는 한 20명 정도. 그때 이제 주로 하스스톤 방송을 했었고요. 20명에서 안 늘어서 이제 그만뒀는데 아무튼 그런 취미도 있네요. 어떤 방송에 대한 어떤 방송 욕심 많죠.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는 솔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굉장히 인기를 실감하고 있나요? 이제는 아니면 좀 약간 잊혀지는 분위기인가요?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솔로라는 방송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건 맞아요. 네. 그것과 저의 인기는 아주 무관함을 제가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반비례하고 있다. 이런 거죠. 제가 제 방송분이 나갈 때는 네. 이제 저도 나름대로 관종으로서 네. 정말 이렇게 받아본 적 없는 관심을 네. 인스타 하룻밤 자고 나면 인스타에 막 팔로우 막 이렇게 쌓이고 네. 받아본 적 없는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 이제는 방영이 다 된 지도 이제 한참 되었고 네.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와중에 네. 제가 최근에도 사기 영수님이랑 네. 꽤 친해졌어요. 네. 사기 영수님이 발목이 아파서 네. 발목 치료를 받으러 한의원에 오면서 둘이 다닐 일이 많았거든요. 최근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지난주 실제로 있었던 일이 제가 2년 전부터 즐겨 가던 돈가스 집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돈가스 집이 워낙 장사도 잘 되는 곳이고 그리고 제가 단골로 간다고 해도 뭐 단골 티를 내건 하지 않으니까 네. 제가 가면 항상 마치 처음 온 손님처럼 먹고 오는데 네. 그날도 그렇게 먹고 계산을 하려고 나왔는데 네. 사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근데 혹시 네. 같이 오신 분 TV 나오신 분 아니에요? 사기 영수님한테 네.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반가운 척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사실 단골인데 그동안 한 번도 못 알아봤는데. 한 번도 못 알아보죠. 그날도 못 알아보죠. 네, 그렇군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네. 이 인기는 나와는 무관하구나. 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보다 뭐 한의원을 방문하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많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방송이 나갈 때 이제 오셨던 분들이 근데 두 자릿수 안 될 것 같은데요. 10명도 안 된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다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예. 다른 한의사분이나 뭐 다른 분이 뭔가 홍보를 목적으로 나 여기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홍보 목적은 큰 소용은 없다라고 생각하신가요? 그 홍보라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 자신을 홍보하고 싶다.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홍보는 그런 거였어요. 나가서 한의원이 잘 될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 않았고 예. 다만 나 자신을 홍보하면 그게 이제 내가 홍보되면 어쩌면 인연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의원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를 하고 갔는데 과연 글쎄요. 약간 뭐 다른 분은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나간 이후에 어떤 소개팅이 다른 데서 들어온다거나 그렇죠. 뭐 또 다른 인연들이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그럼요.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희뿐 아니라 매 기수에서 예. 우리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 얘기 했어요 라고 얘기 나오는 게 촬영장에서 출연자들끼리도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그 예. 안에서 짝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매칭이 되지 않더라도 나가면 어떻게든 다 된다더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매력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3기 때도. 지금 어떤 오고 있나요? 연락이 오고 있나요? 빗발치고 있나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예. 이제 결산을 해서 이제 나와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방송을 나가서 DM을 받거나 해서 연인이 된 사람은 3기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3기는 없다. 없다. 그렇게까지 쉽지 않다. 그럼 네. 어떤 3기를 포함해서 뭐 다른 기수도 뭐 이런 단톡방이 있나요? 그 기수마다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뭐 다른 기수 얘기는 이제 굳이 좀 그렇다면 3기는 분위기가 그리고 상당히 좋은 편이라 네. 아직은 좀 이렇게 좀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다른 기수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게 논란이 많았던 이런 네. 기수 같은 경우도 네. 거의 이제 완전히 다 갈갈이 찢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알고 있거든요. 예, 기수마다 사실은 냉정하게 어찌 보면 다 경쟁자잖아요. 남자들끼리 다 경쟁자고 여자들끼리 다 경쟁자고 네. 서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친해지는 게 더 이상한 건 아닌가. 뭐 약간 방송이라는 게 예. 압박을 많이 받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실제로 방송 찍을 때도 그렇겠지만 긴장이나 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뭐 약간 전우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죠. 그 어떤 출연자들끼리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기수뿐 아니라 다른 기수한테도 네. 같은 출연자라는 게 주는 어떤 동질감, 친밀감이 꽤 커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4박 5일이었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일상을 같이 나누지만 그것보다 한 4박 5일을 같이 여행을 다니면 좀 또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행을 다녀온 거랑은 또 다른 어떤 생소한 경험이랄까? 예.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해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기수들 보면은 친해진 친구들은 나갔다 와서 계속 뭐 몇 달 며칠을 계속 보고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친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사랑에 빠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금방 이렇게 사랑에 빠졌다가 또 그 안에서 근데 막 이렇게 움직였다가 누가 또 너무 괜찮아 보이다가 진짜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한다는 거죠. 예. 그런 특이함은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또 이제 4박 5일이라고 하셨는데 예. 마침 그 기수만 4박 5일 아니었나요? 전 기수 그러니까 예. 1기 2기는 5박 6일이었고 예. 3기 이후로 지금 다 4박 5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4박 5일이면 충분합니다. 5박 6일 뭐 하루 더 한다고 막 특별히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제작진에서 하다 보니까 4박 5일이면 충분한데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모르죠. 원래 저희도 5박 6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건 모릅니다. 제작진이 자세하게 해주지 않아요.
이야기를. 그래요? 그 거의 개입도 안 해요? 그게 저는 나는 솔로가 재밌을 수 있는 이유, 네. 그리고 그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네. 이유가 이제 촬영 현장이 많이 일반적인 방송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건 거의 관찰 다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까 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촬영 기간 동안 많이 긴장도 되고 뭐 신경도 많이 쓰일 거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긴장이 안 됩니다. 저는 촬영할 때 당연히 촬영이니까 네. 가서 촬영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일하고 네. 와야지 생각을 하고 왔는데, 가서는 다 느낀 네. 게 네. 여행 온 기분. 이거는 여기서 와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와서 놀고 있는 기분. 보통 촬영은 뭔가 목표가 있고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찍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나는 솔로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지켜만 봅니다. 지켜만 보는데 세팅은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세팅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1층에 노래방이 있었거든요. 노래를 불러주세요 뭐 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노래방이 있어. 우리는 뭐야, 노래 불러도 되나? 가서 켜보고 막 네.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하시면 안 돼, 설명도 이런 거 없어. 물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제재를 하겠죠, 위험하거나. 네. 근데 그냥 그런 거 다 찍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둘째 날에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른 거예요. 네. 할 게 없으니까 네. 한나절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근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아직 친하지도 않았는데 네. 아직 서먹서먹하고 사실 소개도 안 했어. 소개도 안 한 사이에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네. 이거 사실 이따가 네. 밤에 우리 술 먹고 부르자. 그러고 나서 자기소개를 했죠. 자기소개를 하고 와서 밤에 이제 술을 먹다가 노래를 불러야지 하고 있는데 네. 노래방 다 가져간 거야. 그래요? 왜냐하면 분량 다 뽑았잖아. 네. 이제 분량 뽑았으니까 이제 노래방은 이제 더 이상 부르면 안 되고 우리끼리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맨날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거기 와서 다 같이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 제작진은 약간 이들이 뭔가 사랑에 빠질 만한 네.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만 놓고 관찰해요. 뭐 물어봐도 관찰. 잘 대답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뭔가 물어봤어요. 네. 대답을 해주잖아.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구나. 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을 때마다 계속 물어보겠죠. 네.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줍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요. 이 사람은 공기구나라고 느껴지게 막 카메라가 엄청 많고 그런데 네. 처음에 맨 처음 가면 카메라가 많으니까 긴장이 되죠. 네. 처음엔 그렇게 긴장이 되는데 이 카메라들이 결국 다 공기처럼 계시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나중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도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먹고 할 말을 하고. 아니 저는 그게 좀 되게 신기했거든요. 카메라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일반인들 그 완전히 녹아서 그냥 편하게 술 먹고 얘기하고 그쵸. 술 게임하고 이런 게 좀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솔로 제작진 이 촌장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네. 큰 노하우가 아닐까, 제가 볼 때. 그게 오랫동안 쌓아왔다. 하루 종일 촬영을 하면 아마 네. 유튜브도 그럴 거예요. 촬영이 길어지면 당연히 힘들고. 네. 근데 이건 하루 종일 촬영하거든요.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요? 하나도 안 힘들어. 내일 또 놀아야지. 이런 느낌. 다른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다들 그렇게 이게 편해져요. 제만 느낀 게 아니라 굉장히 편해요. 처음에는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안 알려주니까 예. 그냥 알아서 우리가 하게 둬요. 너무 반대쪽으로 가면 그거는 이쪽으로 오세요, 이 정도만 하는 네. 정도고, 이 바운더리 안에서 뭐 옛날에는 애정촌이었지만 네. 여기서는 이제 솔로 나라라는 네. 이 환경에 이 출연자들 모아놓고 관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짝에서도 그렇고 뭐 스트레인저도 그렇고 네. 이 나운솔로도 그렇고 공통점은 다음 날 자기소개를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 전과 후가 엄청 다른가요? 그리고 그 자기소개를 하기 전의 분위기와 하고 난 이후의 분위기도 또 많이 다른가요? 기수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는 어쨌든 첫인상 때는 선택을 전혀 못 받았고, 네.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네. 두 표를 받았죠. 이게 제가 한의사가 아니었다면 네. 받았을까? 못 받았겠죠. 네. 이런 정도의 차이점은 당연히 있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우르르르 뭐 네. 이러지는 않고, 네. 다음날 자기소개하기 전까지는 이름, 나이, 직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처음에 이제 네. 출연자들한테 당부를 해요. 근데 그 상태로 첫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되게 재밌어.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만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그때 네. 제가 나이가 몇 살이고 직업은 무슨 일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떤 신뢰를 갖고 이야기를 네. 해나가는 거잖아요. 만으로 하루 동안, 물론 나이는 어떻게 외모로 약간 짐작이 되지만 예. 서로의 직업을 전혀 모르는 채, 물론 직업도 막 추측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 모르는 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재미있고, 근데 거기서 이미 그래도 일단 외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 상당 부분의 어떤 호감 여부는 이미 좀 정해진다. 이성적 매력이. 그러니까 직업을 다 이야기하진 않더라도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이 뭐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첫인상 투표 후, 자기소개 이후 그 다음 투표가 어느 정도 바뀌기는 하지만 자기소개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다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게 계약 조건이 처음에 직업이나 뭐 나이나 뭐 이런 걸 말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뭐 정확하게 어떤 계약 조건이 있어요? 촬영 이후에 뭔가 스포일러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나요? 계약서가
엄청 길고, 이거 웃긴 건 계약을 촬영 전에 미리 한 게 예. 아니고 촬영 당일날 예. 날짜 다 잡고 차 타고 와서 촬영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예. 그때 계약서를 줘요. 네. 아니, 거기까지 와서 그 계약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아 좀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럼 뭐 사실 사람 마음이 불가능하죠. 그죠? 네. 이미 다 날짜 다 빼서 지금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계약서 이 내용들이 꽤 방송사 쪽에 많이 이렇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굉장히 치우친 계약서인데요. 제가 웃으면서 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스텝이 하셨던 말씀은 이게 사실은 자기들로서도 방어하기 위한 거다. 예. 별의별 출연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들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거고 뭐 이거 가지고 어떤 특별히 뭐 엄청나게 권리 행사를 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뭐 사인을 해달라.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왔으니까 사인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웃긴 건 계약서를 안 줍니다. 계약서 두부 있잖아요. 네. 두부를 다 가져가. 한 부를 줘야 되잖아요. 예. 촬영 끝나고 주나? 예. 안 줬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 기억이 안 나. 저기 근데 이제 예. 일기영수님 미국 변호사잖아요. 예. 이분이 계약서를 주기 전에 사진 다 찍었대요. 예. 내용은 다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다 예. 이름만 다를 거고. 근데 이제 이 계약서 내용 보면 뭐 제작사 쪽에 예.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는데 피부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일러 금지 당연히 그런 거 다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뭐 내가 그럴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거 방송 출연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소개팅 방송에 나가면 안 돼. 다른 소개팅 방송. 뭐 나가겠나 싶지만 네. 어쨌든 근데 그런 거 걸어둘만 하잖아요. 예. 거의 왠지 이런 건 해선 안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방송 뒷이야기를 예. 하는 것도 저는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걸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 제작진 쪽에서 자 이거 계약서 봐라 왜 이런 얘기 했냐 방송 촬영장에서 또 있었던 얘기고 하면 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예. 계약서 사인해놓고 그럴 만한 굉장히 그 제작진 쪽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진? 근데 라방 같은 데서는 출연진들이 뭐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해서는 놔두는데 네. 저 같은 경우도 방송 나갈 때 네. 저는 매번 방송이 나가면 매주 그 DC 가서 막 예, 댓글이 있고 댓글이- 막 근데 저는 항상 네. 다른 출연자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제작진을 깎아내리거나 네. 방송을 스포일러 하거나 하는 내용을 빼고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재를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음.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사기영수님 처음에 이제 저희 한의원 왔을 때도 그때 한번 찍어서 올린 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방송의 재미를 더 돋굴 것이다 예. 라는 내용들만 이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거든요. 왜 그 내용 안에는 스포일러가 좀 있었나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면 제가 뺐죠. 근데 이유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기수도 아닌데 타기수가 가가지고 막 이러는 게 좀 뭔가 좀 유난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약 조건도 궁금하지만 보통 그 안에서 돈은 어떻게 쓰냐. 계속 장을 계속 보고 막 맞아요.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잖아요. 네. 생활비는 일단 제공이 됩니다. 촬영 기간 중에 100만 원. 그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사치하지 않고 약간 MT처럼 이렇게. 네. 그리고 데이트는 이걸 그냥 정해줬던가? 아니면 그냥 불문율이었나? 남자가 냅니다. 데이트는 남자가 내요. 꼬개탕 값도. 제가 냈죠. 그 검색은 이제 본인이 하고. 그러니까 저는 꽃게탕이라는 메뉴 자체가 논란이 될 거라고는 정말 1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셋 다 맛있게 먹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성격이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래요? 네. 이거 괜찮으세요? 이렇게 할까요? 계속 상대가 원하는 것에 제가 맞춰주는 스타일이라 네. 아마 그날도 제가 그랬을 거예요. 두 분이 갑자기 나오셔서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 지역 한번 맛집 좀 검색해 볼까요? 아마 만장일치로 꽃게탕이 나와서 꽃게탕집을 갔을 겁니다. 예. 그 와중에 근데 뭐 누구라도 뭐 불편하다거나 이런 말 없었고 다 맛있게 먹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것도 많이 하여튼 욕을 먹었죠. 예. 그리고 꽃게탕집은 당연히 제가 냈습니다. 이게 남자가 내는 게 이제 국룰. PD님께서 뭐 데이트 비용은 통상 남자가 냅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기억은 안 난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일부 여출이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 데이트 비용 남자들이 내는 거였어? 몰랐네. 제작진이 그러면 내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요. 그러면 먹었을 때 잘 먹었습니다라도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그걸 몰랐다. 예. 그런 얘기도 나중에 나올 정도로 하여튼 그랬어요. 그럼 출연료는 얼마 주나요? 출연료는 요즘 이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